2024년 12월 19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440일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인질이 가자 지구에 끌려간 지 역시 44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유진 PD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12월 15일자부터 보지요. 12월 8일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점령한 이후에 곧바로 12월 12일부터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를 맹 공격해서 500여 차례나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시리아의 대공 방공망을 파괴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15일에는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정착민을 2배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해당 건에 대해서 4천만 세겔, 약 하나돈으로 160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이제 만장일치로 승인을 한 건데요. 현재 골란고원이 1967년부터 이스라엘이 시료 지배 중이기는 하나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 아랍 국가들이 지금 해당 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서 시리아의 혼란을 틈타서 영토 점령을 확대하려는 그런 시도 아니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서 골란고원을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경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선택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전 대통령 45대 대통령 시절에 골란고원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맞다라고 인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1월 22일이면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하니까 더 이스라엘이 신나서 정착민을 많이 늘릴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대공 방공망 시스템을 공격한 것이 사실은 거의 러시아 기지였어요. 그것이 이번에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인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시리아 수도에서 러시아 병력이 열심히 철수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 외곽에 배치됐던 이제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고 흐메이민 공군기지로 이동을 했다고 확인이 됐는데요. 그게 영구적인 철수인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동을 한 러시아군이 그 흐메이민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를 통해서 다시 귀국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위성으로도 그 장면이, 그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군용기로 옮기는 이런 상황들이 포착이 됐는데, 앞으로 시리아에 있는 그 러시아 공군기지랑 해군기지가 계속해서 이제 존치를 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같은 날 12월 15일자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리아의 반군 지도자 알줄라니, 알졸란입니까? 알줄란입니까? 알줄라니. 이 양반이 아직은 조심스럽게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반가운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이 반가워하는 겁니까? 무함마드 알줄라니가 이제 시리아 점령 이후로부터 그 행보를 좀 살펴보면요. 기존과는 좀 다른 온건파적인 그런 행보를 많이 좀 보였습니다. 실제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까지도 계속 여러 차례 회동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회동 중에서 했던 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좀 반가운 소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위한 그런 발판으로 더 이상은 사용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앞으로 누구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리아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974년 협정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골란고원이랑 비무장 그 완충지대 그 구역에서 군사 활동이나 그런 작전들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랑 그 네타냐후 입장은 아직까지는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지고 약속이 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켜진다면야 반가운 소식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의주시해야 돼요.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무슬림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같은 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향해서 또다시 공격을 했는데, 당연히 여러 사람이 또 사망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망자 숫자를 두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말이 많아요. 서로 얘기하는 사망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논란이 있는 겁니까?
일단 하마스 측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상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지 않고 사망자 수를 집계를 하면서 무작정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사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우리는 무장 세력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민간인들에게 사전에 대피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오히려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하마스는 이를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 싱크탱크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가자지구 사망자 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고 합니다. 또한 하마스의 수치에는 자연사로 사망한 그런 수천 명의 수치까지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국제 언론이 테러 집단의 수치를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난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이스라엘 군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통 깨져서 죽은 사람도 포함시키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인 것도 포함시키고 늙어서 죽은 것도 포함시키고 그러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건 자 그러지 않습니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사망자 숫자도 역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엔 12월 16일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볼까요? 12월 16일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시리아의 타르투스라는 군 기지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공습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공격한 겁니까? 이번 공습이 12년 만에 시리아 연안 지역에서 가장 큰 공습이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 공습이었는데요. 지난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타르투스 해안 지역에 있는 그 시리아 군사 시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습을 한 이유가 시리아군의 전략적인 군사 능력이 적대 세력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군이 타겟했던 그 공습 목표에는 화학 무기 시설이나 미사일, 방공 시설, 그리고 뭐 공군이나 해군 목표물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IDF가 지금까지 이제 파괴한 거는 시리아 군사력의 한 80% 정도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시 같은 날이에요. 12월 16일 날 월요일 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뭐 미사일을 쐈는데 그래서 그랬나요? 또 이번에는 후티 반군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공격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공격한 겁니까? 미국이었습니다. 아, 미국입니까? 네. 미국군이 예멘에서 후티가 운영하는 그 지휘 통제 시설을 공습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중부사령부가 성명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그 시설이 후티가 이제 작전하고 조정하는 그런 허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티 작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남부 홍해랑 아덴만에서 미 해군 군함이나 상선들을 그런 공격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번 공습이 미 중부 사령부가 미국과 연합군 인원, 그리고 지역 파트너, 그리고 국제 선박을 보호하려는 그런 일종의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또 17일 날로 넘어갈게요. 화요일입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고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도망가게 된 그 배경에 터키의 도움이 컸다. 이런 얘기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터키 군이 동부 지역 이 쿠르드 쪽, 그러니까 이 시리아 국경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그 정보에 따르면은 쿠르드 민간행정부의 고위 관리인 일함 아메드의 서한에 터키가 트럼프 취임 전에 쿠르드 영토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은 터키랑 그 민병대 동맹국들이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족이 통제하는 그 시리아 영토를 대규모 공습을 해서 침공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관계자들은 시리아랑 터키 국경에 있는 그 코바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코바니라고 하는 도시가 쿠르드족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를 근처로 해서 터키 군들이 대규모로 집결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고서에 인용된 미국 관리에 따르면 이러한 증강이 2019년에 그 시리아 북동부 침공에 그때 앞서서 했었던 터키가 보였던 그때 움직임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또 한 미국 관리는 지금 이 국경을 넘는 작전이 임박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제
가자지구로 이스라엘 인질들이 끌려간 지 440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이제 휴전 협정에 관한 소식이 들리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그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회담은 그전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요.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하마스와의 그 휴전 협상 타결이 이번만큼 이렇게 합의에 근접한 때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가 요구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휴전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그 즉시 바로 그 모든 군들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 그리고 휴전이 아니라 종전,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마스가 한 발 물러서서 이스라엘의 그 완전 철수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진적인 철수 괜찮다. 그리고 또 그 종전도 단계적인 종전 계획 괜찮다라고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휴전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혔었던 이스라엘 군이 이제 필라델피랑 넷자림 회랑에 주둔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해서 말했던 게 우리는 계속 주둔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마스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결사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마스 측에서 이스라엘군의 일시 주둔은 괜찮을 것 같다고 동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진 휴전안의 내용을 보면은 6주간의 일시적인 휴전 기간,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인질 다수를 석방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것이 골자로 하고요. 이번 휴전안에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좀 심각한 가자 지구에 대한 원조를 대폭 늘리는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